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시켜드리고 낭독해드리는 책 읽는 소리 인사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비즈니스 북스에서 펴내시고요. 모리 겐지로님이 지으시고 정지영님께서 옮겨주신 기적의 집중력입니다. 시간이 남아 서점을 가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어떤 책을 읽어볼까 하면서 서점에서 이런저런 책들을 보다가 노란 표지가 너무 예뻐서 뽑아들고 읽어보았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도 집중력이란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일하는 직장인들도 집중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로 하잖아요. 저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로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호흡법에서 시작해서 자세로, 그리고 집중력을 위한 시선까지.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더욱 강력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주변에 소음이 있던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던 상관없이 집중할 수 있고, 그런 집중력이 높아질수록 나의 멘탈 또한 더욱 강한 멘탈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창시절이던 사회생활에 나가서던 강한 멘탈과 집중력은 필수인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타고난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집중력은 강인한 정신에 달려있다. 집중을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은 정말 집중을 잘하지 못할까? 마음만 강하게 단련하면 책상 앞에서 곧바로 업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까?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보자. 부모님께 그만해라 라는 말을 듣고도 게임에서 손을 떼지 못했던 적이 있지 않은가? 야구나 축구 연습, 인형놀이 등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시간을 잊고 몰두했을 것이다. 저녁 5시까지 집으로 돌아오기로 부모님과 약속했지만 밖에서 노는데 열중하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적도 분명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무언가에 열중해 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우리의 마음이 강해서 집중력을 발휘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굳센 마음 덕분에 어린 시절 무언가에 열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중했던 것이다. 대체 이런 집중은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일까? 전 책상 앞에만 앉으면 딴 생각이 나요. 전 원래 산만한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집중하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집중력 이야기를 하면 자신은 원래 좀 산만한 편이고 잘 집중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가만히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들 무언가에 몰입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 정말 관심이 있거나 하고 싶었던 것을 만나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그 일에 몰두하곤 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어딘가에 집중력이 있다는 뜻이다. 즉, 집중력을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예 부족한 그런 것이 아니다. 집중력은 천성적으로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마음이 강하다거나 약한 것과 그다지 관계가 없다. 그런데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강해야 집중력이 높다고 오해한다. 그리고 무언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가 산만해지면 나는 의지가 약한가? 라며 자신의 나약한 마음을 한탄한다. 개 중에는 나는 정말 한심한 인간이구나 하고 자기 혐오에 빠지는 사람까지 있다. 하지만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마음이 강하다거나 약하다거나 하는 것은 집중력과 별로 관계가 없다. 집중력은 본래 남녀노소 누구나 지니고 있는 것이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것이다. 제대로 이끌어내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누구든지 책상 앞에서 곧바로 깊은 집중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집중해라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많아도 어떻게 하면 집중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운 적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집중력에 대해 부모님에게 배운 적이 있는가? 학교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도 집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집중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무언가에 잘 집중하지 못한다고 해도 나는 한심한 인간이야 라는 식으로 침울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신이 본래 지니고 있는 집중력을 순간적으로 이끌어내서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을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노는 데 발휘했던 집중력을 업무나 공부하는 데 살릴 방법이 있을까? 앞으로 차근차근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긴장하는 사람은 집중을 못한다. 아이가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보자. 이때 아이는 이 게임에 꼭 집중해야만 해 라고 하며 긴장을 하지는 않는다. 적당히 편안한 상태로 눈앞에 게임을 즐긴다. 이 모습이 말하자면 가장 이상적인 집중 상태다. 이 상태를 만들어내려면 몸과 마음이 먼저 편안해져야 한다. 내가 수많은 학생과 운동선수, 사회인들을 지도해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무언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때때로 긴장해서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대로 해야 해 라고 생각해서 힘이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무리하게 애를 쓰면 이러다가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잡념이 몰려와서 주어진 업무나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기 마련이다. 여러분 역시 한두 번쯤 그렇게 실패한 경험들이 있지 않은가? 반면에 자신의 힘을 발휘하는 사람 혹은 자신이 지닌 힘 이상을 발휘하는 사람은 대부분 편안한 상태로 일을 처리한다.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집중 상태이며 우리도 이 상태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무언가에 집중하려면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한다. 나는 강연이나 세미나 등에서 집중과 편안한 상태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때 진자의 원리를 이용하곤 한다. 진자는 끌어당기면 당길수록 진폭이 커진다. 마찬가지로 긴장의 끈을 당기면 당길수록 집중력은 자연스레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편안한 상태의 진폭을 유지하면 그만큼 집중력도 높아진다. 즉, 편안한 상태가 되면 될수록 더욱 깊게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집중과 편안한 상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싶다면 반드시 먼저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말자. 단숨에 집중력을 높이는 자세. 자세가 좋은 사람은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인상을 풍긴다. 반면에 자세가 나쁜 사람은 어딘가 자신 없어 보이고 침울한 인상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의 자세를 예의주시하기 마련이다. 자세를 똑바로 해야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이렇게 혼난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세가 좋아질까? 나는 교육업체를 운영하면서 놀란 적이 있다. 아이들에게 자세를 바르게 해라 라고 말해도 아이들이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세를 바르게 해라 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이것은 어른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강연, 연수, 세미나 등을 시작할 때 일단 자세를 바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해주세요 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 이런 반응들이 돌아왔다. 아하, 이렇게 하면 올바른 자세가 되는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알았어요. 자세를 바꾼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분이 달라지는군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자세를 갖추는 것일까? 먼저 의자에 가볍게 앉는다. 그 다음 자신이 주로 쓰는 팔을 머리 중앙에 올리고 손바닥으로 가볍게 머리를 누른다. 그런 뒤에서 머리를 누르는 힘에 반발하듯이 턱을 당기고 등줄기를 힘껏 위쪽으로 펴보자. 그러면 머리 위에서 누르고 있는 손도 등줄기가 늘어남과 동시에 위로 힘껏 밀려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손을 머리 위에서 내리자. 다음으로 양 어깨를 힘껏 들어 올리고 2-3초 동안 긴장 상태를 유지한다. 그 후 몸에 힘을 빼고 양팔을 털썩하고 내리면 끝이다. 거울 앞에 의자를 두고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을 따라해 보길 바란다. 지금까지 굽어 있던 등줄기가 꼿꼿이 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이 자세로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보다 보면 몸이 매우 편안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등이 굽은 상태로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 있으면 집중력도 지속되지 못할 뿐더러 요통이나
어깨가 결리는 증상도 나타나기 쉽다. 반면에 방금 소개한 상태는 등줄기가 이상적인 S자 커브를 그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중하기 쉬운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자세가 주는 것들이 참 많아요. 평소에 걸을 때도, 식사를 할 때도, 그리고 사람을 상대할 때도 상대는 나의 자세를 보고 나를 판단하기도 하거든요. 단순하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집중할 준비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고생하신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저녁도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